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제 연구방법론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절 사회과학 연구의 이해이고요. 여러분 모두 교재를 펼치시고 교재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과학 연구의 이해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청소년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과학적 연구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학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구방법론에서 사회과학 연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의 주요 개념을 좀 살펴보면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회는 네, 사람들과 집단과 집단을 지배하는 조직 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과학이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상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학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현상이라는 단어예요.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통칭해서 정의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점과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관점은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모두 다르잖아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볼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 각 사람이 사회를 보는 어떤 태도를 우리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관점이 서로 다르다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별표를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러다임은 주관식으로도 나왔습니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국의 과학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주관식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쉬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회과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연구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현상과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여러 요인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개인이나 집단의 객관적 여건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특성은 어떻게 되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적 상태 등이라든가, 이런 인구학적 특성을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뭐 연령대별 인구는 얼마고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고 또 경제적 상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겠죠. 두 번째는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생각, 각종 어떤 쟁점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을 우리가 어떤 연구 대상으로 삼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밑줄 쳐주세요. 원인과 과정, 결과 등을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연구 대상이 돼요. 현상은 어떤 단순한 파악을 넘어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 및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 이 사회과학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학습하지만 또 시험에 대비하기도 하잖아요. 시험과 관련돼서 이런 연구 대상의 요인이 뭐냐, 뭐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 뭐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잖아요. 자연의 과학은 우리 보통 사물이나 뭐 이런 속성 같은 경우,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문화적 요인을 받지 않고 가치가 배제되고 통제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행동이나 관계나 문화 등을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수가 좀 불안정적이죠. 어떤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 요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과 외국에 있는 청소년이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치도 개입되고 통제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과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서 자연과학을 비유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과학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과학의 주요 특성을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10년 정도 동안에 한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의 주요 특성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 사실과 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상호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주관.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것은 연구자와 대상 간의 어떤 것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자와 대상 간에 서로 주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생각이 연구 대상에게 미쳐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연구 대상의 생각이 연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미. 네, 가치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개입. 네,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가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청소년들을 시민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소년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주관성,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주의적 성격은요,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문화나 사회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계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체계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회를 복잡한 시스템으로 보고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체계론적 관점입니다. 비판적 성격은 말 그대로 우리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를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용어가 많아요.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있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성격에서는 사회적 현상의 의미와 과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나 사건의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는 성격.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해석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요, 어떤 대상을 보여주고 이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주관식으로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보기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성격이냐라고 해서 뭐 객관식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왔던 문제도 약간 객관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 연구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 연구란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과학적 연구는 어떤 연구냐? 예, 이론으로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연역적으로 어떻게 도출해낸 가설을 확인하거나 또는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들을 균합적 추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화,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론, 연역적 가설,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를 뭐를 균합적 추론을 통해서 일반함으로써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을 과학적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연구는요,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으로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관점과 동그라미 치세요. 상관없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을 과학적 연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관점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왜 과학적 연구를 하느냐? 연구를 통해서 기술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사실을 요약해서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겁니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 특성은 어떻게 되고 있고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 어떤 행동의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인과. 인과는 뭐냐?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가짜.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해서 과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낮으면 낮은 청소년들은 비행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통제도 하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현상을 제거하거나 억제하여 통제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책이나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처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분석하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제해서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그냥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학적 연구의 논리적 특성과 방법적 특성이 있는데, 이거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과학적 연구의 논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방법적 특성인 걸 넣지는 않고, 그냥 용어상으로만 논리적 방법적 특성인데, 대부분 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 아닌 것은, 뭐, 과학적 연구의 뭐 방법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치밀해야 돼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네, 동일한 조건의 경우라면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져. 무슨 얘기인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인 변수가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같은 결과도 도출돼야 돼요. 자, 이건 최소한의 변수로 최대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간결성. 그리고 논리적 절차에 공개적으로 반증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상대성을 가져야 된다. 이 연구라고 하는 게 불변하진 않아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리적 절차에서 계속 수정되고 반복돼서 변형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성에서는요, 비슷합니다. 체계성, 철저한 계획과 동일한 원칙, 논리성, 논리적 오류나 비약이 없는 것, 객관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구자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 자, 통제라고 하는 건요, 연구와 관련이 없는 변수를 철저하게 제어해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증성 또는 검증 가능성은 조사 결과에 산출물이 존재한다거나 재생 가능성, 동일한 절차라면 누구나 동일한 결과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요거 하나는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 주관성. 다른 목적과 시각, 어떤 다른 주관을 갖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떤 때 다른 목적과 시각, 다른 주관을 갖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간결성이라고 하는 것, 아까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해 최대 설명, 변화 가능성, 아까 상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과학적 연구의 과정이에요. 이 과학적 연구의 과정은 시험 문제에 그래도 간간히 나옵니다. 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 과학적 연구의 과정은 교재나 저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 암기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다음에 그 기억에 맞는 것을 끼워넣기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된다면 뭘 해야 되죠? 가설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찰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연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연구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의 과정입니다. 우리 교재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이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론을 만들고 가설하고 관찰하고 일반화하고 수용 기각하는 것.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 정립이라고 합니다. 문제 성립이라고도 하고 정립이라고도 해요. 네,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죠? 가설을 설정하고요. 조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변인을 확인한 다음에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이론적 구성, 새로운 문제 제기 순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게 각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청소년 학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청소년 학이기 때문에 청소년학 연구의 특성을 알아둔 것도 좋습니다. 문제에서는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청소년학 연구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청소년 학은 누구를 연구하죠? 청소년을. 근데 동그라미 있어요. 주 연구 대상입니다. 청소년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지도자도 학부모도 연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겁니다. 발달이라든가 문화, 상호작용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있어요. 이론적 학문이기도 하고요. 실천적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문이기도 하고 응용학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학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가치적 측면과 과학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간학문적 특성 또는 다학문적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학문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학문 간의 두 개가 연결돼서 또 청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를 우리는 간학문적, 다학문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의 경험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각 문화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경험이 다르다. 그리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잠시 소개해 드렸듯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프랑스 청소년이 다른 문화에 있기 때문에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해야 된다. 또 각 특성을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1절의 이론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네. 이 1절에 나오는 기출 문제는 대부분 다 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몇 개의 문제들은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까 학습하셨죠? 과학적 연구라는 단어를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과학적 연구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습니다. 엄밀한 논리적 절차에 따라 무엇으로부터 이론일까요? 가설일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론으로부터 연역적 동그라미 치세요. 도출해낸 뭐를? 네, 이론을, 가설을, 개념을? 네. 네.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거나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들을 어떤 거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화시킴으로써 내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론, 가설, 일반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가릴 것 같아요, 여기. 연역적으로부터 도출해낸 예, 가설을 경험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관찰될 자료들을 땡땡 귀납적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비슷한 문제입니다. 조사 연구 과정. 근데 우리 아까 학습한 거에서는 나오진 않았죠. 비슷하게 나왔죠. 네. 자, 우선 보고서 작성은 다 마지막에 있으니까 첫 번째에서 좀 차이가 나겠네요. 제일 먼저 조사 설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문제 정립을 먼저 할까요? 가설 구성을 먼저 할까요?
네, 당연히 문제를 먼저 정립을 해야겠죠. 자, 문제를 정립하고 나면 가설을 먼저 구성할까요? 조사 설계를 할까요? 가설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사 설계라는 건 뭐예요? 대상은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건 좀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구성하고 그다음 뭐를 해요?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문헌 고찰,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문제 해결. 네, 연구 문제 해결은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건 볼 게 없겠네요. 그럼 문헌 고찰과 연구 주제 가설인데 주제를 먼저 선정해야 되나요? 가설을 먼저 선정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연구 주제를 먼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연구 주제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문헌 고찰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그다음에 잠깐만요. 디은, 디귿,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다음 중 설명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관식이 아니라 이렇게 또 보기에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연구자가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검증할 경우에 뭐예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뭐죠? 네, 바로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상호 주관성입니다. 5번은 우리 아까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회과학의 특징이 어떤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복입니다. 우리는 금발의 여인이 더 아름다운지 갈색 머리의 여인이 더 아름다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가치 개입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처럼 보기가 조금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응용된 문제라서 학습을 하셨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6번은 과학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 중에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응용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사실의 발견, 인과관계의 발견,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이론으로 수정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쵸? 새로운 이론으로 수정될 수 있죠. 네. 세 번째. 권위자와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여 이거 권위자나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지워야 되겠네요. 일단 기억은 맞고 리을 누가 언제 어디서 수행하든지 연구 조건과 과정이 같다면 어떤 동일한 결론을 얻어야 된다. 네, 이거 아까 우리 상호 주관성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답은 뭔가요? 기억과 리을입니다. 기억과 리을이 있는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합니다. 네, 탐색적 연구라는 게 나오고요. 기술적 연구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조금 새로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아마 이번 시간에도 하고 다음 시간에도 할 것 같아요. 자, 탐색적 연구 위에다가는 질적 연구라고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기술적 연구에는 양적 연구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탐색적 연구는 실험 방법을 많이 쓴다? 아니에요. 탐색적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이 쓰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탐색적을 기술적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술적 연구는 서베이 방법, 조사 방법이거든요. 네, 이건 맞아요.
자, 탐색적 연구는 특정 연구의 종교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건 탐색적 연구가 아니라 기술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적 연구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 네, 이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한 연구 프로젝트의 탐색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인데 7번은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2단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은요. 토마스 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조직하는데 사용하는 모형, 패턴, 그 다음에 구체화는 특정 이론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뭐죠? 네.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네, 9번과 10번은 청소년 학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소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1번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인 특징을 지닌다. 맞죠? 간학문적, 과학문적 특성. 맞죠? 연구 대상의 연령 범주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다. 연령 범주가 고정되어 있다. 맞나요? 사회 문화적으로 청소년 나이 어떤 사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이 3번 틀린 겁니다. 연구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요. 독특한 청소년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요 약간 5번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3번하고 5번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존재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데 이거는 맞는 것입니다. 10번은요, 똑같습니다. 기초학문이자 응용학문, 독특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연령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해야 된다. 네, 맞나요? 틀린가요? 틀리죠. 그 다음에 총체적 이해 접근, 반항적 다음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9번하고 10번하고 문제를 비교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처럼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기출문제에서 답을 좀 찾으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좀 쑥쑥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